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최근에 이 주제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포수 트레이드에 관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세 번째 포수를 키워야 한다.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오든 키워내든 준비가 필요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이후에 뭐 트레이드 설도 돌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23년 동안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옛날에는 사실 뭐 이런 썰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야구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LG 트윈스 구단 팬 이 커뮤니티 쌍둥이 마당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카페 여기 말고 공식 홈페이지 지금 뭐 I love 트윈스로 이름 바뀐 지 좀 많이 됐고 많이 좀 죽기도 했지만 화력이 근데 이제 예전에 거기밖에 없었다면 요즘에는 뭐 SNS에 뭐 각종 계정들 뭐 네이버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뭐 팬톡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저도 유튜브로 합니다만 또 유튜브 채널들도 많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썰이랍시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트레이드 썰이 올라와서 사실 윤세호 기자님이 최근에 또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뭐 송찬이의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윤세호 기자님이 취재를 하셔서 공신력이 있는 거지. 그렇다 해서 뭐 다른 선수들 뭐 박명근 얘기가 나오고 뭐 문성주 얘기가 나오고 뭐 문정빈 얘기가 나오고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는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봐도 박명근, 문성주, 문정빈이 구단에서 중요하게 쓰고 있고 중요한 유망주인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구단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보다도 야구를 잘하는데 저희는 야구 솔직히 선수들도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잘 팬의 한 사람으로서 모르잖아요. 근데 내부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압니다. 선수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중요한 걸 아는데 과연 이 선수들 트레이드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제발 백업 포수를 데려온다고 해서 뭐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망주 선수를 준다 뭐 박명근을 준다 문성주를 준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제발 그런 헛소문은 믿지도 마시고 허위 사실이 좀 많이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그로는 알아서 좀 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에서는 특정 선수 언급 안 합니다. 성사가 되는 트레이드는 조용히 있다가 구단끼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트레이드 설이 있다면 그냥 그렇구나. 근데 에이 말도 안 돼라는 걸 전제하에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접 기자님이 취재한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세 번째 포수의 트레이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는 계속 말을 쓰는 드립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수가. 왜냐면 지금 1군 포수가 주전 박동원 백업 이주원 체제잖아요. 거기에 퓨처스 포수는 김성우, 이한림, 김범석, 전경원, 박민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김성우 선수는 5월 상무에 지원해 놓은 상태고 1차 합격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합격을 하면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대 상무에 떨어지더라도 이 선수는 이제 군 복무를 빨리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범석 선수는 퓨처스 훈련에 합류를 했다고 하지만 포수로서의 몸 상태가 되는지 또 실제로 퓨처스 경기에 뛸 건지 아니면 훈련을 하다가도 영장이 나오면 군대를 갈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전력에 넣기에는 전경원 선수, 박민호 선수 현재 육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무작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전경원, 박민호는 좋은 기량을 보여야 1군에 등록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1군에 등록을 하기 어렵고 사실 1군 포수의 부상 상황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드가 가장 필요한 큰 이유는 퓨처스에도 포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한림 선수가 있다. 이한림 선수 기회 주면 된다 하지만 저는 모든 신인들이 그랬듯이 뭐 문성주 선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무작정 퓨처스에서도 기량이 좋다고 해서 경기에만 출전시킨다고 이 선수가 야구가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벤치에서 경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포수들이 신인인데 잘못된 버릇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경기 출전을 하면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잔류군에 내려가서 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문성주가 그랬고 이주원 선수도 신인 때 1할이 타율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군전역을 하고 퓨처스에 바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잔류군에서 조정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한림 선수가 뭐 잘했으면 좋겠지만 좋은 기량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이 선수가 경기 뛴다고 해서 잘 성장을 한다? 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퓨처스의 포수 자원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박민호 선수, 전경원 선수가 있지만 사실 박민호 선수는 지난해까지 지명타자로도 좀 많이 나왔었고 전경원 선수도 SSG에서 1루수로도 많이 출장을 했기 때문에 3루수와 그래서 백업 포수가 퓨처스에도 이한림 선수랑 같이 나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퓨처스의 포수 자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세 번째 포수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사실 뭐 김기현 선수, 김재성 선수 떠난 거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뭐 김재성 선수 떠난 거는 삼성이 조금 허를 찔렀다 보는데 김기현 선수는 사실 LG 시절에 어떤 보여준 모습이랑 두산 시절에 보여준 모습이랑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LG 시절에 사실 기량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1군에서 실수가 많았던 그 한 경기도 있었고 그런 경기들 때문에 40인에서도 제외를 했다. 그리고 그때는 포수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김성우 선수도 키울 수 있는 시기였고 전준호 선수도 있었고 허도환 선수도 아직까지 계속 현역을 하고 있었고 또 김범석 선수도 포수로 그때 백업은 김범석 선수를 기회 줄 생각을 하고 또 김기현 선수를 제외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2024 시즌부터 포수 뎁스가 갑자기 조금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준호 선수가 투수 전향을 했고요. 허도환 선수가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허도환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뭐 공도 좀 놓치거나 도루 저지 뭐 거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뚜렷했죠. 그리고 김범석 선수가 체중 관리에 실패하면서 스프링 캠프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포수 뎁스가 갑자기 헐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정말 시즌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포수 준비 못 해놔서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뭐 그냥 유망주 키우는 해로 생각하고 시즌 그냥 던지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고액 연봉의 선수들이 건재하고 2023 우승 멤버들이 다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상위권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못하는 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시즌을 상위권으로 마무리하는 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기를 겪었잖아요. 이러다가 암흑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준비를 안 해놔서 그걸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가을야구 탈락을 한다. 그러면 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포수 준비를 못 해놔서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저는 그때는 준비 안 해놓은 구단의 잘못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즌 후반 확대 엔트리나 포스트 시즌 때는 또 3명의 포수를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포스트 시즌 때는 더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2명의 포수를 데려갔다가 시리즈 기간 동안 부상 같은 거 당하면 엔트리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의 포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나머지 한 명으로 시리즈를 운영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포수를 데려가는 거예요. 한 명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주전 백업으로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세 번째 포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의치 않으면은 내부 육성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포수 뎁스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오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수 트레이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포수 1군에서 운영해야 될 확률이 높은 후반기를 또 생각해서라도 미리 세 번째 포수 데려오는 거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세 번째 포수가 온다고 해서 이주원 선수가 밀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포수가 오더라도 이주원 선수의 입지는 굳건합니다. 사실 1군에서 쓰기 위해서 지난해 1군에 진짜 5경기도 안 나왔어요.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눈도장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선수를 갑자기 포수 한 명 왔다고 해서 바로 치워버릴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몇 경기로 포스트 시즌까지 데려갔습니다. 1군 경험이 1천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굳이 투수들만 가는데 물론 포수가 호흡을 맞추는 포지션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를 콕 집어서 데려갔다 왔고요.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까지 백업 포수로 이미 낙점한 상황인데 갑자기 뭐 이 선수가 기량자화를 보인 것도 아니고 플랜을 바꾸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포수를 영입하더라도 백업 포수는 이주원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또 이주원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고 입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시도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포수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셀러리 캡을 무조건 저는 고려할 거라고 봐요. 사실 셀러리 캡 2번 연속 위반해서까지 시도하는 트레이드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SSG에 모 선수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선수가 연봉이 2억이 넘어가요. 우리가 뭐 이 선수를 위해서 조금 억대 연봉의 선수를 트레이드를 시도했다는 얘기까지는 이제 윤세호 기자님 채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게 셀러리 캡을 고려한 시도였다고 보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은 그 선수를 꼭 데려오기 위해서 셀러리 캡 넘기더라도 그냥 유망주 저쪽에서 원하는 거 보낸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감독과 다르게 현장과 프론트의 소통은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염경엽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프런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단장까지 해봤었기 때문에 프런트랑 또 잘 맞춰서 그래서 감독 혼자 잘해서 우승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수단이 물론 가장 잘했고 프런트와 감독이 또 뒤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충돌 없이 잘 갔기 때문에 우승을 했고 또 지난 시즌에도 어려웠음에도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2021 시즌 끝나고 차명석 단장님과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단장님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 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전임 유지환 감독 당시에는 차명석 단장 또 프런트 내부의 반대가 심했던 몇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감독 결정으로 현장 의사를 존중해서 진행한 게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팬분들이 비판을 보내시고 또 전체적으로 뭐 커뮤니티나 뭐 다른 뭐 매체 단장님이 출연하셔서도 비판받을 부분들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단장이나 프런트가 이거를 떠하는 경우들이 유지환 감독 임기 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욕을 먹어도 감독이 욕을 더 먹고 그렇지 저는 뭐 무리해서 진행을 해서 뭐 감독이 진행한 일에 프런트가 뭐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까지 지난 유지환 감독의 임기에 비해서는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좀 그때 단장님이 류지영 감독 시절에 있었던 일들과 지금 여러 가지 염경엽 감독 임기 때 있었던 일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뭐 단장과 현장이 안 맞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뭐 프런트와 현장 의기투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트레이드 건 역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구했는데 이게 무리한 카드라고 생각하면은 뭐 현장이든 프런트든 반대하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정말 더 현장에서 원할 때,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더 좋은 트레이드 카드를 맞췄을 때 시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썰 단계지.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또 제 의견 충분히 말씀드렸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수는 필요하다. 무리하지 않은 트레이드 해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내부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수기 때문에 포수라는 특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